네, 성투! 이 험난한 시장 속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투주 조교 정산입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오늘도 신광섭 교관과 함께합니다. 네, 성투! 네, 성투! 네, 드디어 이번 주 처음으로 반가운 반등장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도대체 나의 포트에도 좀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오늘의 종목에서는 빨간불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마이너스인 분들 많습니다, 교관님. 오늘의 시장 상황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 상황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이 친구가 실종됐어요. 매수세 실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찔리시는 거 아닙니까? 매수하는 뭔가 주체가 뭔가 이렇게 화끈한 게 없어요. 지금 뭔가가. 그러니까 증시의 지수 포인트는 많이 올라가고 뭐 지금 3일 동안의 패닉 셀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고 어제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도 좀 뭔가요?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특히 현물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제 수급 동향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 500억, 코스닥 700억, 개인들은 좀 팔고 있고 기관들은 또 소폭 매수세. 그러니까 각 시장, 각 지수 주가 흐름마다 지금 1000억 이하의 매수세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FMC에 대한 부분들이 75bp로 원래 확률이 이제 90% 넘어갔는데 그게 부합해서 나와서 이게 선반영됐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등락 비율로 보면 오늘 상승하는 종목 워낙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현물 시장에서 누군가 이제 큰 뭔가 메이저들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은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다. 특히 오늘 선물 매수세가 한 7천억 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짤에서 물건 물자. 선물만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만 사고 있어서 선물 포지션만 주구장창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드는 수급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선물 포지션까지 좀 잡아주고 현물까지도 한 2, 3천억 정도 잡아주면은 이게 뭔가 찐바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약간 저도 헷갈려요. 예, 뭔가 이제 현물 시장에서 뭐 진짜 백의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제 FMC 결과로는 보면은 일단은 긴축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부터 시장 상황에 맞춰서 빅스텝 밟을 수 있으면 밟고 그렇게 진행하고 연말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좀 낮추면서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도 현물 시장에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또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오늘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바로 머크 운용사에서 만든 스태그플레이션 ETF, STGF라는 티커명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를 이제 베팅하는 ETF인데 보시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 같이 밀릴 때 같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죠.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뭐 금리 인상 들어가서 긴축이 진행된다 하면서 미국 주가가 막 3, 4일 연속 급락이 나올 때 같이 빠졌거든요. 예, 근데 어제 또 이게 올라왔어요.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 조금 헷갈리죠. 왜 이거를 샀을까? 누군가는 샀겠죠.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이 미국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ETF가 상장한 지 이제 딱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 양봉을 좀 전일 뽑아줬다는 거는 물론 이제 급락에 따른 최근 반발 매수세를 보고 있지만 아직도 시장에서 월가에서는 어디서든 간에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의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아직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차트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 수 있을 텐데 이전에 전저점이 어제죠. 2400 근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고요. 업종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2400포인트가 이전에 전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딱 요 전저점이 2436인데 2400포인트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조금 가까이 한번 당겨볼게요. 조금 가까이 당겨보면은 지금 코스피라든지 선물지수가 오늘 고점 연역이 5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헤딩하고 약간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물도 지금 밀리거든요. 미국 선물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24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요.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깨지면은 차주 월요일 화요일 날 그 뉴스도 보셨겠지만 증권사에서 담보 부족 사태가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시호가대나 이럴 때 이제 장전 시간에 걸 때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반대로 청산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2,400포인트가 깨지는 여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2,400이 깨지면 셀링이 더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일단은 어제 긴급 진단에서도 최후의 한 방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7월, 8월, 9월 달을 베어마켓 랠리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수급이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최후의 한 방이 좀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베어마켓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베어마켓 시작점으로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너무 확대해서 부담스럽네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게 또 있죠. 그 외국인의 수급인데 그게 지금 교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추가 하락을 더 할지 아니면 그대로 베어마켓이 될지 어떻게 보면 이 그놈의 외국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수배를 때려야 된다고 빨리 그놈의 그 매수 긴급 체포해서라도 빨리 들여와 앉혀야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수급이 너무나 많이 약해졌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이런 핑계 없이 우리도 신뢰 회복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전투주죠. 지난 저격주 그럼 리뷰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14일 저격주 리뷰를 해볼 텐데 삼성전자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14일에요.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이탈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그 2,480포인트 정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관님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어떤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지수의 바로미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리뷰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제가 62,000원 이하로 매수 관점 제시해드리고 어제 이제 급락 나올 때 6200원까지 그렇죠. 내려갔다가 이제 61,300원 그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헷갈립니다. 저도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코스피 200의 비중이 가장 1등이기 때문에 라고 좀 보는데 지금 똑같이 이제 삼성전자가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 뭐 누구죠? 예, 모르겠네요. 예. 아니 그 헷갈린다고 헷갈리는 거죠. 뭐 좀 가까이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캔들이 약간 십자가 캔들이에요. 십자가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미국장이 반등을 성공을 하면은 삼성전자 5일선 타면서 다시 또 이전의 목표가까지 홀딩이 가능한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정도 자리는 두려울 자리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봤자 저는 마이너스 10%라고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5에서 10%. 그렇기 때문에 분기 배당까지 받으면서도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6만 원 이하로 언더가 나오면은 물론 6만 원 이하로 언더 나오면 2,400이 깨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좀 셀링이 나오면은 또 한 5만 8천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빠져도 마이너스 5% 지점이라서 일단은 저는 전략상으로 일단 홀딩하고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홀딩한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5만 8천 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밑에보다는 상방에 대한 롱에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방 가능성도 있지만 역시나 지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반등 상방에 대한 가능성까지 더욱더 열어두면서 홀딩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도 함께 빠르게 보도록 하죠. 이 개임주 하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나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보다는 이더리움 흐름이랑 같이 한번 보자고 이렇게 저격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좋으면서 같이 반등 나왔습니다. 리뷰 부탁드립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더리움도 나스닥이랑 먼저 선행하니까 커플링 현상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5일선 근처에서 맞고 내리다가? 약간 좀 수익 중이에요. 워낙 제가 저점에서 이날 말씀드렸고. 네. 근데 이 위메이드는 일단은 조금 이 자리에서는 좀 약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더리움이 가장 변동성이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쵸. 비트코인. 그래서 물론 지금이 반등이 나오면은 나스닥이 먼저 치고 가기 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메인 코인들 먼저 치고 갈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긴가민가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돼서 캔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영방치 나와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추가하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빠져봤자 무거워서 5% 6% 빠지면 버틸 수 있지만 위메이드 같은 게 만약 이더리움 어렵죠. 급락이 또 여기서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그렇죠. 많이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일단은 끊고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놓고
다시 좀 관망하는 모드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아무래도 변동성이 짙은 이더리움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라고 위메이드 전략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매수세 실종 오늘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실종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작전이 필요한 겁니까? 오늘 작전명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쇼티지도 많고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는 이쪽에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작전명 수요 증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증가, 어디 쪽에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기도 한데 예, 뭐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작전 포인트를요. 기술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시장이 급락 나온데도 300선, 300의 이동평에서 지지하는 요 패턴이 나온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 아닙니까? 그 300선? 네. 어떻게 또 어떤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 이 300선으로 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저격주 준비해 주신 겁니까? 작년에 제가 많이 밀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많이 눌려가지고 네.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시크니컬의 대표적인 주자죠. 고려 아이언이라는 종목을 오늘 저격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려 아연. 이게 교관님이 많이 밀었던 종목인지 저는 저격주에 지난번에 있었나 싶었던 종목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처음 가져오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고려 아연, 어떤 포인트로 저격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뒤에 아연이라고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재련하면서 아연. 금도 나오고 아연도 나오는 뭐 이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재련하고 비철금속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당연히 글로벌 점유율도 상위권에 속해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 증가 관련된 부분들인데 두 가지입니다. 바로 2차 전지, 니켈 그리고 태양 전지 관련된 부분인데 태양 전지판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태양 전지판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태양 전지판의 필수죠. 바로 알루미늄, 구리, 아연 이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국내에서 독보적인 고려 아연이 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전에 2차 전지 사업 진출한다는 소식도 나왔거든요. 계열사인 캠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캠코가 환상 니켈을 만드는 회사인데 당연히 이제 2차 전지에 쓰일 수 있는 니켈에 대한 부분들을 LG화학하고 이제 합작사를 이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뉴스 때문에 한번 2차 전지가 작년 8월 달 핫테스트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은 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에서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3만 원에서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을요. 느리네요. 네. 60만 원 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 원 선까지 네. 한 13에서 14% 정도 퍼센트가 목표 가격이고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300선 아래 지점이죠. 49만 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배당도 조금씩 나오는 회사고 그리고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금에 대한 자산 가치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양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관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 키워드 먼저 말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2차 전지로도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황상 니켈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도 그렇죠. 같이 LG 쪽이랑 수혜를? 또 합작이죠.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교관님께서 또 어제 긴급 진단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거는 꼭 포트에 있어야 되는 종목 중에 네. 하나라고 했을 정도로 좋은 전망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 고려 아연 두 가지 좋은 모멘텀 보유한 종목으로 함께 했습니다. 일단 신광석 매니저의 전투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지향합니다.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01선 지지를 포인트로 고려 아연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의 반가운 반등장 여러분의 포트에도 반등이 고스란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성투!